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 놀랍게도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랐던 사람들,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노년의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무려 3배에 달합니다.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노후에 파산하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3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드릴 문제는 소득은 줄었는데 씀씀이는 그대로인 사람들입니다. 월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 연금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활비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줄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소비 습관은 은퇴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외식비, 모임비, 자동차, 유지비, 골프비, 이런 고정 지출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절대로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백화점에 가고 싶어 하고 남편은 여전히 골프장에 가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에서 단샬이라는 문화가 유행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버리는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실은 이것이 고령화 사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물건을 버리듯 불필요한 지출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누린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서 겨울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출근도 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소비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새는 구멍을 막는 능력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강을 망치는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프면은 병원 가면 되지. 건강보험도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고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1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즘 간병인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말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비, 약값, 보조, 의료기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에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파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음주를 즐기고 계십니까? 야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흡연을 하고 계십니까? 과식을 하고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은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로 쇼핑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여러분이 가장 힘없고 돈도 없는 노년에 도착합니다.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인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말년을 위협하는 묻지마 자녀 지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자금, 심지어 주택자금까지 지원합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청년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자녀가 3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생활비와 손주 돌봄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손주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녀의 연대 보증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할 때 부모 명의로 연대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대 보증인인 부모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미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고 노후 자금을 급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빈곤에 빠지면 자녀 역시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퍼주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 이제 현실을 직시합시다. 퇴직 후 급격히 가난해지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사업 실패가 1위, 자녀 문제가 2위, 건강 문제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나 소득 중단을 야기해서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급격히 소진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 실패가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고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창업에 뛰어듭니다. 소규모 가게를 열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창업 후 5년 내에 폐업률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10명 중 7명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젊은 시절이라면 다시 일해서 돈을 모으거나 재기를 꾀할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의 사업에 실패하면 재취업도 어렵고 체력도 떨어져서 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노후 자금, 심지어 주택담보대출까지 모조리 탕진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현재 생활비보다 30% 적은 예산으로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예습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지출을 줄이려고 하면 온 가족이 충격을 받습니다. 미리 연습하면 적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외식비, 모임비, 구독 서비스를 점검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과 습관적으로 쓰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가계부를 작성하고 예산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대중교통과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40대, 50대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에 맞는 보장성 보험을 적절히 들어두십시오. 지금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회복도 빠릅니다. 음주를 줄이십시오. 흡연을 끊으십시오. 과식을 멈추십시오. 치과에 정기적으로 다니십시오.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퇴직 후 재정 위기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장담컨대 노년에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멈추십시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재정적 독립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시오. 부모 자신의 자산과 미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주십시오. 연대보증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이것이 매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파산하면 누가 그 짐을 지게 됩니까? 결국 자녀입니다. 오히려 지금 선을 긋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용돈 관리와 저축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성인이 된 후에는 일정 부분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번 퇴직금을 놀리지 말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다면 여유자금 중 일부만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다변화하십시오. 하나의 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고 건강 관리를 미루고 자녀에게 계속 퍼주면서 말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파산 법원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부터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겠습니다. 가족들의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은 노년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어 가난해진 사람들은 특별히 불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변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가계부를 펴고 한 달 지출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